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셀트리온과 공매도 세력, 과연 승자는 누구일까? 시장의 주도주는?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지수는 안정적인 등락 과정 진행 중. 두 번째, 외국인과 시장 주도주에 대한 시각. 세 번째,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과의 힘겨루기 중. 네 번째, 셀트리온 공매도를 이겨낼 것인가? 먼저 미국 시장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 조정 양상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서 뉴욕에서 학교를 봉쇄하는 조치를 내림으로 인해서 양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모습. 그러나 미국 시장 여기서 바로 무너지는 과정이 아니라 좀 조정이 나온 다음에 추세적으로는 재상승하는 상승 추세가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잠잠해지고 있는 대통령 문제라든가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부양책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안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상당히 양호한 모습입니다. 역시 예상을 했던 대로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죠. 상대적으로 못 올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코스피는 오늘 하락 종목이 훨씬 많은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지만 양봉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보합으로 마감되는 모습, 좋은 모습이 나왔다고 보는데 사실 지수 측면에서는 여기서 좀 조정이 나와도 돼요. 그래서 뭐 크게 왜 조정이 나온다 해서 우려하고 이런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충분히 예상을 해드린 바가 있고요. 오늘 외국인들 여전히 막판에 좀 사면서 거래소 시장에서 다시 1000억대의 매수 우위. 물론 최근 들어서 매수 강도가 외국인들이 조금 약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외국인들 손이 바뀌는 이러한 과정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은 LG화학과 삼성 SDI 상당히 강했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현대차, NC소프트도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요. 카카오 이런 모습입니다. 매도 쪽에서는 역시 삼성전자를 오늘 매도하는 모습이 나오지만 삼성전자도 막판에 낙폭을 상당히 좁히면서 양봉의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셀트리온 오늘 좀 많이 팔았는데요. 오늘은 셀트리온이 공매도 세력과의 싸움이 장중에 하루 종일 나타났는데요. 따라서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잠시 후에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도 지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 표를 왜 자꾸 보여드리냐 하면은 이것이 좀 꺾이는 상황이 나와야만 피크가 되고 이에 따라서 백신과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과거의 스페인 독감 사태와 마찬가지로 최소한 피크가 왔다면은 6개월 정도의 기간 이런 상황들이고 빠르면 물론 뭐 3개월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 과정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따라서 그렇다면 최대 6개월 최소 3개월 정도는 시장 상황은 우리 시장에서의 주도주 맥락군들도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시장은 결국은 1번 새로운 상승 사이클로 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우리 시장 지금 단기적인 조정 과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힘을 좀 잘 모으는 에너지 비축 과정으로 보면서 결국은 연말 랠리가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되어 있는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 이유는 역시 외국인들의 힘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국인 자금들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 충분히 이제 여러분 분리해서 해석을 하시잖아요. 패시브 자금은 지수 추종형, 쉽게 말씀드리면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즉 ETF 쪽에서 인덱스 개념, 그 다음에 액티브는 종목으로 집중하는 이러한 전략이고 우리 시장에는 이 두 가지 형태의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싸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싸우지 않고 같이 가는 구도이기 때문에 패시브 쪽은 당연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 즉 우리나라 지수를 사야 되니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또 액티브 자금들은 주도주 종목 중심으로 실적이 좋은 종목 중심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자꾸 언택트니 컨택트니 성장주니 경기주니 구분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주도주의 확실한 논리는 향후의 실적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부분 블랙락이 운용하는 모건 스탠리 신흥국 상장지수 펀드에 까만색이죠.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것은 바로 패시브 자금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세한 이야기는 전일자 영상, 어저께 영상을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의 주도주 개념 맥락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것은 이제 3분기까지의 실적 부분들을 오늘 한번 분석을 하면서 앞으로의 주도주 개념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 보는데요. 이것은 3분기 영업이익률 증감률입니다. 증가를 가장 많이 한 이러한 종목군들을 보시면은 SK하이닉스, LG화학, 셀트리온, 카카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은 결국은 반도체, 그 다음에 전기차,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플랫폼 이런 개념이 되잖아요. 또 코스닥에서도 바이오 쪽이고 그 다음에 게임주 쪽이잖아요. 이런 맥락군들이 영업이익 증감률이 3분기에 컸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4분기에도 과거보다는 더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4분기에도 실적은 여전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맥락이고 또 한 가지 1분기에서 3분기까지 누적해서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10개 종목군들이죠. 율을 보더라도 가장 높은 것이 지금 셀트리온이 40.53%잖아요. 영업이익률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엄청난 것이죠. 이것은 1분기에서 3분기 누적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NC소프트,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 네이버 이런 맥락이고 그 외 중소형주 맥락군들도 IT 반도체와 게임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어 있잖아요. 이런 쪽이 여전히 4분기에도 실적이 좋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구분을 하지 말고 결국은 실적 개념으로서 주도주를 잡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지금부터 셀트리온의 공매도, 셀트리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 표는 KRS 공매도 종합 포탈에서 나오는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작은 없습니다. 자, 공매도 비중 추이를 보면 밑에서부터 보셔야 되죠. 11월 2일부터 비중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당연히 지금 공매도 금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무슨 공매도 세력 때문에 힘드냐 이런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 현황 이것은 뭐냐면 결국은 공매도 세력이 누구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대부분 마지막에 보시면 국적은 영국계 펀드들입니다. 다 들어본 이름이시죠? 예, 요거 네 군데에서 집중적으로 공매도를 해놓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공매도 주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것은 펀드들이기 때문에 그 돈의 주인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는데 요 네 군데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똑같습니다. 똑같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쪽에서 공매도의 비중을 줄인다는 이야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쇼커버링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핵심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오늘도 장중에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좀 올라가려 그러면은 계속적으로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가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공매도 금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느냐? 어떻게 나올 것 같나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은 주식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셀트리온 주식도. 따라서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 주식을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크게 못 올리는 이러한 지금 힘겨루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은 이들 주 공매도 세력들 펀드들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자금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 가능성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지난 11월 6일 셀트리온이 주주님들께 드리는 글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서 공고를 올렸습니다. 당연히 다 보셨겠죠, 여러분? 예. 그 내용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Q2와 Q3를 보시면은요. 외국의 재무적 장기 투자자 유치에 대한 추진 내용은 앞으로 외국인 지분을 장기 투자자 위주로 다양화할 경우 주가 안정에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최근 외국계 자본의 장내 지분 매입 동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밖에 말 못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러죠. 예.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좋아지면은 결국은 이러한 장기적인 재무적 투자자들도 들어올 것이다. 현재 제가 볼 때는 방안을 지금 어느 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제적으로 최근에 조금 보면은 물론 이것은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느낌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것이 공매도 세력들의 매도를 음봉이 크게 나고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아니고 최근 11월 들어서의 모습을 보면은 상당히 잘 지켜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도 음봉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아래 위로 꼬리가 달린 상태고
또 플러스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고, 뭔가 새로운 어떤 외국계 자금들 내지는 중장기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느낌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회사 측의 이야기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언급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극성을 띠면서 셀트리온이 11월 6일자로서 이 주주님께 드리는 글이라는 것을 발표를 한다는 것은 물론 추정입니다만 뭔가 긍정적인 요인들이 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 바로 이 공매도에 대해서, 공매도 세력이 들어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 사야 되잖아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외국계 장기 투자자가 아닐까 하는 추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자사주 취득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은, 핵심은 바로 과연 앞으로의 셀트리온의 성장성이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어저께 나온 이야기들은 사실 단순하게 넘어갈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정치적인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대통령이 직접 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볼 필요성이 있고, 공장 증설 3공장뿐만 아니라 4공장까지도 지금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를 위해서 결국은 정부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을 보더라도 이미 셀트리온이 위상이 달라지는 것이 국내의 제약 빅5 유한양행 녹십자 종근당 한미약품 대웅제약을 올해로서 완전히 1등으로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누적으로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은 단연코 1등이죠. 국내에서 이러한 상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제약 바이오 쪽은 R&D입니다. R&D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연구원들이 인력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부분에서도 셀트리온은 국내 1등이죠. 물론 숫자로 보면 조금 외국계 제약사 바이오사에 비해서는 조금 쑥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국내에선 가장 많은 R&D 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뭐 삼성바이오 해봤자 얼마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한미약품, 녹십자 이런 상황이고, 유한양행에 비하면 뭐 대웅제약 이런 상황이죠. 따라서 셀트리온이 가장 이 부분에서도 R&D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의 3인방,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제약 영업이익률인데요. 이게 대단한 것이죠.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약 팔아가지고 이만큼 남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보통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으면 까무러칩니다, 여러분. 그 정도인데, 이 셀트리온 삼형제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 같은 경우 물론 2020년은 3분기 누적입니다. 40%가 넘어가고, 헬스케어도 20%가 넘어가고, 제약도 10%가 넘는 영업이익률입니다. 비교를 하면은 다른 뭐 유한한 비교를 하면 비교가 안 되죠. 예, 이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의 이익 개념에서의 실적과 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 부분이죠. 제품들이 지금 다양화하면서 이제 제2의 셀트리온 성장의 과정으로 가는 것이 바로 램시마 SC부터 시작을 한다는 측면이죠. 이 부분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부분과, 그리고 내년 하반기가 되게 되면은 그 다음 주자인, 그 다음 제품인 휴미라의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 치료제 부문들도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스톱 시스템이잖아요. 진단 키트, 경증 치료제, 중증 치료제, 그 다음에 생산 능력, 그리고 유통 판매까지 이런 과정에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특히 정부에서 지금 적극적인 지원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정부 자료를 보더라도 이것은 지금 바이오가 가장 강력한 연평균 성장률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과거의 삼성전자가 반도체로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발돋움하는 그러한 시점에서 여전히 주식시장에서 외국계 자본들, 특히 말하는 헤지 펀드들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결국은 그 당시 5만원, 10만원대로 넘어가는 고비고비마다 외국계 헤지 펀드 자금들의
뭐 쉽게 말하면 회방을 놓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상당한 고생을 했지만 결국은 극복을 해냈죠. 그 과정의 핵심은 뭐냐면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바이오 쪽은 앞으로 적극적인 정부의 지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외국계 공매도 세력들의 힘은 앞으로 점점 더 약화될 것으로 분명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단기적으로 좀 음봉을 나오면서 좀 뭐 바로 치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부분이지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결국은 이기게 돼 있다. 결국은 이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셀트리온은 여전히 보유의 전략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